제가 이게 오늘 뉴스를 보다가 이거를 보고 이 뉴스 자체는 그냥 중국 로켓군 대축청설 뭐 사실로 요렇게만 볼 수 있는데 제가 또 오지랖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저 얘기를 또 이런저런 역사 얘기까지 곁들여서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사령관이 체포가 됐어요. 로켓군 사령관이 체포가 됐고 부사령관이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7월 31일에 친임 로켓군 사령관이 임명이 됐고요. 리 위차오 전 사령관은 곧 교체가 된 거죠. 그리고 자살한 거 아니야 했었던 부사령관은 부고가 떴습니다. 7월 25일에 부고가 떴는데 숨진 날은 7월 4일. 7월 4일 날 죽은 사람이 7월 25일 날 부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죠. 뭐가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조문했던 사람들하고 기타 등등을 통해서 오피셜이 아니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자살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군납비리 관련 대숙청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군납비리, 여러분 그렇다고 군납비리 했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숙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유식 기자님은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숙청을 부패라고 얘기하면서 숙청을 한 거다 뭐 이렇게 관점을 보이시는데 저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관련돼서 청일 전쟁 때 있었던 웃긴 얘기. 웃긴 얘기인가? 우리는 웃기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현재 정국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중국의 로켓군의 위상은 제4군이라고 그래요.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로켓군에서 제4군 네 번째 군대로 미국도 우주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군에 해당하는 게 중국의 로켓군이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요. 일단은 요 사건. 그러면 이제 로켓은 여러분 소모 많이 쏘니까 탄약 종류잖아요. 요새 전쟁에서는 탄약처럼 많이 소비하는 게 로켓인데 그거와 관련된 군수품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이 왜 이렇게 군수품 비리에 강경하게 대하느냐 그 역사적 배경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청일전쟁은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청일전쟁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여러분 북양 육군이라고 있었어요. 북양 분대에 북양 육군, 북양 해군 이렇게 해서 중국의 북양 군대에 이렇게 육군 그쪽이 이제 우리나라 청나라 군대가 이제 평양 쪽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부대가 위역이라는 사람 그때 이제 그게 지휘관으로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위역기의 본업이 뭐냐면요, 여러분. 본업이 고리대금업이래요. 고리대금업. 본업이 고리대금업이고 부업이 군 지휘관인가요? 부업이 군 지휘관.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골 때리는 시츄에이션인데 예산이 오잖아요. 국방 예산이 오면 일단 자기가 그 돈을 봐줘가지고 고리대금업으로 돌려. 이렇게 고리대금업으로 돌리다가 부대에서 뭐 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찔끔찔끔 운용 자금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군대를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그러니까 나라의 군대지 용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오면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부대를 용병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돈 오면 수수료 떼고 나머지로 이제 탄약도 사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헐이죠, 헐. 그래서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온 청나라 군대의 대략 절반이 이 위역이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 자금을 이제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선수수료를 뗀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라고 이 부대에 전쟁 자금이 왔는데 은하 800냥을 먼저 딱 떼서 자기네 집으로 이제 송금을 한 거죠.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의자라고 선수수료 이렇게 하듯이 군인들 그 군자금을 그렇게 먼저 떼서 보낸 거예요. 자기는 고리대금 업자니까. 그러니까 돈 왔어? 수수료 떼고 먼저 보낸 거지. 근데 문제는 거기 현지 상황이 어땠냐?
군인들이 일본군하고 이렇게 딱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급도 시원치 않아. 그런데 수수료를 먼저 챙겨, 지휘관이란 인간이.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뭐냐면 저 새끼 저 뭐냐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군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위혁이가 어떻게 했냐면 응 알았어 니네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반란 일으키려고 알았어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런을 해요. 전선을 이탈합니다. 전선을 이탈하고 알았어 하고 부하들 전쟁터에다 두고 얘는 그냥 알았어 나는 수시로 먹었으면 끝 하고 이제 그냥 집으로 가요. 황당하죠. 니들끼리 싸워 나는 안녕 얘들아 그러고 전장을 이탈해 버립니다. 지휘관이라는 인간이. 이 지경이 되니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병사들이 굶는 거죠. 경사들이 굶는 거고 이제 남은 이제 이 돈으로 가지고 총이 없잖아요. 총도 없어. 이렇게 예산을 빼돌리니까 돈이 없어서 총이 없어가지고 칼하고 방패를 들어. 칼하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청일전쟁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대로 군수 조달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서양 상인들 미국 상인 영국 상인 프랑스 상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야 여기 일로 와봐 여기 총하고 총알 있어 막 이러면서 군수품을 파는 거야. 거기 와서 군수품을 파는 거야. 전쟁통에 또 이게 무기, 중고 무기 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이거를 군수품을 이제 난장이 벌어지는 거죠. 난장. 이게 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알을 이렇게 샀어. 이게 총알을 이렇게 샀거든요. 그 상인들한테.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총알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총을 샀는데 딱 보니까 총알 구경이 안 맞아. 총알이 안 들어가거나 총알이 헐렁해. 총에는 여러분 구경이 있는데 총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한테는 탄환을 사고 이 나라 사람한테는 총을 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뒤죽박죽이야.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총을 샀으면 영국 탄환을 사야 쓰고 미국 총을 샀으면 미국 탄환을 사야 되는데 뒤죽박죽으로 이 총 저 총 사고 총알도 이 총알 저 총알 사니까 야 맞는 총알 골라봐 뭐 이렇게 야. 그래서 여기서 서양 상인들은 중고떨이를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비싸게 팔아먹었다 호구 새끼들 이렇게 팔아먹고 군대는 뭐 이렇게 조달한 게 되니까 답이 없는 거고 얘네들이요 이 지경이 난 거야. 이 지경이 난 건데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다도 문제야. 바다도 문제예요. 함포 사격을 하려고 하는데 함포 탄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요 그 당시에 거함 거포한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함을 샀거든요. 거함 거포한다고 12인치 함포를 달고 있는 그 거함 거포주의 시대라고 해서 큰 배에 큰 포를 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서태후가 자기 휴가지 호수 만든다고 해군 예산을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파가지고 호수 그걸 만들거든요. 서태후가 나 쉬는데 나 휴양지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금 그렇게 휴양지 만들려고 해군 예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냥 그게 단순히 자기가 놀겠다고 쓴 게 아니라 이용장의 북양 군대가 너무 세지면 자기들한테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 만들었네 그러고 예산 안 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장 군대가 세지니까 그거에 대한 견제책으로 서태후가 예산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가지고 왔는데 10년 동안 유지보수할 예산은 없어. 보급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산 안 보내주고 보급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용장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지.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을 군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왜냐? 나라에서 예산은 안 나오는데 군대 돌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니네가 알아서 벌어. 거기 니네 이용장 군대라며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안 보내줄 테니까 이용장 너는 네 군대 네 돈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얘네가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야. 고리대금업자한테 사령관에 그러면서 그렇게 군제를 유지하는 그래서 위혁이 같은 애가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가. 이화원 맞을 겁니다. 이게요.
그래놓고서 있잖아요. 이래놓고서 해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자가 예산 나오면 이 예산 가지고 불려서 어떻게 채워 넣는 거야. 포탄이고 뭐고. 네. 그래놓고서 이제 서류에다가 포탄 사왔다고 해놓고 연습탄 사오고, 연습탄을 진짜 포탄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계속 서류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져서 포를 빵 쐈더니 이게 꾀볶는 냄새가 나. 잠깐만, 이게 포탄 냄새가 있잖아요, 여러분. 화약 냄새가 진하게 나야 되는데 왜 화약 냄새에 끼어서 이게 뭔가 이게 왜 깨볶는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흑색 화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깨를 섞어가지고 흑색 화약을 하니까 까만색, 우리가 까만 깨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깨를 화약에다가 하니까 이게 나가? 안 나가죠. 근데 그나마 거기다 까만 깨가루 넣은 거는 양호한 거래요. 왜냐면 나중에는 그냥 이게 안 걸리네. 이거 이렇게도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진흙하고 모래를 넣은 거야. 화약 대신에 진흙하고 모래를 넣어버린 거예요.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장교가요. 이 군수 장교의 본업이 뭐다? 본업이 사채업자, 군수 조달은 부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받고 하는 일이니까 일이 이따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라 같죠? 진짜입니다. 구라 같죠? 진짜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의 중국배 이름이 정원함이에요. 정원함하고 진원함 이런 배들은 주포가 12인치고요. 주포가 12인치고 장갑이 30cm입니다. 장갑이 30cm고 주포가 12인치예요. 절대 일본 군함이 침몰시킬 수 없는 군함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일본 애들이 노획했어요. 일본군 한 포를 400발을 맞았거든요. 400발을 맞았는데도 일본군 한 포 400발로 30cm 장갑을 못 뚫었어. 그래서 버텼는데 맷집은 좋지. 맷집은 좋은데 이제 주먹이 나가야 되는데 피우, 이 진흙이다. 진흙으로 만든 포탄이다. 피우. 이거 깨 타는 냄새인데 피우. 예. 청일전쟁 얘기입니다. 청일전쟁. 그랬는데 여러분 배가 헌납됐어요. 그렇게 그 장갑 30cm에 주포 12인치짜리인 정원함하고 진원함 이 배 두 개가 이렇게 일본이 그냥 납포해 버렸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잘 써먹습니다. 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잘 써먹어요. 잘 써먹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육상 전투로 올게요. 육상 전투, 여러분 군대 가 있을 때 있잖아요. 군대 가 있을 때 혹시 옛날에 심영래가 광고하던, 이건 너무 오래된 아이스크림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게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는데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군대 갔을 때 여러분 지휘관이, 보통 병사들은 독도법을 할 필요가 없죠. 독도법, 지도 읽는 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휘관이 그러니까 지도를 잘 읽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와, 우리 진짜 중대장님 진짜 죄송한데 그때 딱 낑낑대고 올라갔는데 니네 왜 거기가 있냐? 이 고지가 아니라 저 고지인데 300m짜리 산 고지인데 저쪽 고지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 고지로 와가지고 대대장님한테 개갈굼 당하고 우리 막 뛰어내려가서 다시 올라갔거든. 이제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독도법을 모르면 환장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전선을 형성한다는 건 지도를 보고 독도법을 하고 이렇게 나침판을 보면서 이렇게 부대를 배치를 하는 이런 것 말이에요. 보급품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지도인데 얘네들 지도가 없었대네. 얘네들이 여러분 지도가 보급이 안 됐었대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소불대위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독도법이고 나발이고 그게 안 돼. 여기 한반도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현대식 군대를 운용하려면 지도가 기본 있고 니네 대대 여기 배치고 여기 저기 여기 배치하고 전선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고 지도도 안 줬으니 어떻게 가? 그러니 있잖아요.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대가 전선을 구축하고 진지를 구축하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독도법 안 되는 지휘관도 답답해 죽는데 아예 지도가 없어. 네. 이런 군대로 일본한테 개박살이 난 겁니다. 이런 군대로 일본한테 개박살이 난 게 이제 걔네들의 역사다. 근데 군수품 부패로 걸리면 사형. 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군수품 부패로 걸리면 이제 무조건 사형이지, 중국이.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거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당나라 군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나라 군대 얘기를 해야 돼. 청일전쟁에서의 청나라 군대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있잖아요. 군수품 관련돼서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사형까지 가고 막 사람을 자살로 몰아버리는 데는 다 히스토리가 있는 거다. 그리고 아편 전쟁, 그리고 아편 유통 이런 기억이 있어서 얘네들이 마약 사범을 사형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국이 군수 비리가 없어졌냐고 또 이렇게 봤는데 중국 군대가 현재 군대도 되게 애매합니다. 되게 애매한 게 여러분. 지금 인민해방군이 중국 최고의 재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을 직접 소유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재벌, 우리로 따지면 한 재벌을 20개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재벌 오브 재벌이죠. 그래서 인민해방군 하에 있는 재벌이 뭐냐면 중국 항공공업, AVIC, 중국 항천과기, 중국 항천화공, 중국 전자과기 그룹, 중국 병기장비, 중국 병기공업, 중국 선박공업, 중국 핵공업 이런 식의 회사들이 전부 다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라 예산 타먹어서 군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익 사업을 하고요. 그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인민해방군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이 어디냐면요.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는 회사입니다. 화웨이죠. 미국이 화웨이 등 중기업 20곳을 군 소유로 지정했습니다. 이 덕분에 저도 조금 전에 회사들 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 제재를 한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이 군을 소유하고 있다. 네, 화웨이. 미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죠. 중국은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미국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군은 국방 예산도 있고 소유 기업의 자금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유 기업의 맨 처음에 소유 기업의 출자금 맨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그 자금을 내잖아요. 그거를 인민해방군 재산에서 냈다는 거예요. 그 인민해방군 재산, 그러니까 국방 예산 앤드 군소유 재산이라는 게 쟤네들 기업의 출자금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잠깐만 우리가 여러분 국방부에 국방 예산 내려주는데 이거는 이 회사 세워라고 회사의 자본금이야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국방비만 딱 쓰이는 게 아니야 중국이. 그래서 지금 도대체 중국의 그 재정이요, 국가 재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군대가 국가 군대가 아니라 당군이거든요. 쟤네들은요. 당군이라서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국방 예산 플러스 알파인지 마이너스 알파인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군대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언제든 중앙정부와 따로 놀면서 군벌이 될 수가 있죠. 군대가 사병화되고 어떤 장군의 어떤 워로드의 사병의 독립군대가 될 수 있는 기업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군대가 그거에만 의존하고 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역 거점과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부패하려면 끝도 없이 부패할 수 있고
독립하려면 군벌로도 독립할 수 있는 군대인 거죠. 그리고 충성하려고 작정하면은 나라가 예산을 안 줘도 저희가 자체 조달을 하겠습니다. 자체 조달해서 군대에서 전쟁을 수행할 테니 나라의 그 돈은 다른 군대를 하든지 뭐 의용군을 편성하든지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좀 웃긴 군대. 이게 현대판 군전병인가? 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로켓병상, 로켓군에 이렇게 숙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역사적인 얘기하고 중국 군대가 여전히 좀 많이 특이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대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많이 좀 황당하지만 여러분 웃기셨나요?